네. 네. 자, 오늘 네. 또 반도체 점검해 보죠. 해봐야 될 때죠. 우리 송명섭 위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한 달쯤 됐나요? 한 달도 안 됐죠. 달안 얼마 됐나요? 전에 나왔는데 네. 그때 잠깐 얘기 못한 게 있어서 맞아요. 아, 그래 다시 모시자고 그래서 그랬죠. 좀 근데 사실 그때 뭐 중요한 내용은 말씀 많이 드렸는데 오늘은 파운드리 관련한 얘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 저는 뭐 단기 실적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실적이 이제 발표될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실적 얘기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저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주가 이제 전망 네.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6월 달부터 8월 달까지는 주가가 횡보할 거다. 그리고 이제 9월하고 10월에 한 번 더 오르고 11월 이후로 좀 조심해야 된다. 이제 그런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보충 설명 좀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리스크 요인 예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혹시 뭐 그 이후에 시간이 나오면 네네네. 질문 좀 알겠습니다. 주시면 또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때 파운드리 말씀을 그때 못 드렸는데 일단 뭐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요? 31페이지 제가 좀 띄워놨는데 네. 네. 일단 지금 현재 파운드리 상황 좀 보면 얼마 전에 이제 뉴스가 1분기에 그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자가 이제 12%까지 떨어졌고요. 원래 뭐 한 15, 16%였죠. 그리고 이제 TSMC가 60%까지 시장 점유율이 올랐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어렵다. 이제 그런 그 보도가 이제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굉장히 지금 삼성전자한테 불리한 이제 그런 상황으로 현재까지 왔었고, 저도 지금 지난 한 3년간은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관련해 가지고 긍정적인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었죠. 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여기 그림에도 나오지만은 지금 최신 공정의 그 캐파 뭐 이런 규모로 봐도 삼성전자 대비해서 TSMC가 한 3배 정도 많고 그 다음에 또 향후 경쟁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캐펙스도 삼성전자 대비 TSMC가 한 3배 정도 많고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이었는데 지금 현재 그 파운드리 업계 동향을 한번 보면은 TSMC는 지금 그 말씀드린 대로 시장 점유율이 지금 거의 뭐 사상 최고치 수준에 올라왔고 그 다음에 그 가장 최신 공정인 3나노 지금 생산 설비를 뭐 10만 장까지 올린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 가격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한 2년 동안 가격 계속 올렸고 내년에도 한 뭐 최대 6%까지 가격 올린다. 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그래서 굉장히 TSMC한테 지금 그 긍정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인텔 같은 경우는 인텔의 계획은 지금 현재 그 사파이어 래피드라는 그런 CPU가 나왔죠. 정말 뭐 한 2년 동안 나온다 만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 초에 나오기 시작을 해서 그게 이제 7나노가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올해 하반기에 4나노 미티어 레이크라는 거를 이제 발표하고 내년에는 3나노, 2나노 내후년에는 뭐 1.8나노 이렇게 가겠다고 굉장히 지금 그 공격적이고 원대한 그런 계획을 지금 발표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텔이 사파이어 래피드에 지금 버그가 생겼어요. 예? 예, 그래서 이 일부 사파이어 래피드 제품에 대해서 지금 그 출하를 중지를 해놓고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죠. 뜸을 들이더니 나오자마자 또 문제.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텔은 안 되겠구만. 뭐 그런 상황이니까 뭐 사파레프스가 안 나오게 되면은 또 그 DDR5 그걸 이제 채택하는 서버 CPU다 보니 아유. 이거 이제 또 좀 문제 있을 수 있지 않냐 이제 그런 지금 약간 우려도 있고 더 안 좋은 거네 그거. 그렇죠. 근데 뭐 지금 사파레프스가 뭐 그닥 크게 모자란다 뭐 이런 말은 지금 없으니까 지금 뭐 나와 있는 거 그다음에 일부 버그 없는 물량 나오고 그러면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문제는 이제 올해 하반기에 4나노 미티어 레이크 그 이후에 제품들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겠냐 이거죠. 7나노에서 2년 동안 지금 지원시키고 나왔는데 또 버그 생기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사파이어 래피드가 7나노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앞으로 잘 되겠냐. 그래서 뭐 향후에 또 뭐 파운드리 이쪽으로 잘하려고 그러면 지네들이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 최신 공정이 잘 나와야. 그래야 또 다른 고객들이 인텔을 믿고 맡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텔은
지금 또 어려운 상황으로 또 좀 가고 있고요. 그동안에도 어려웠지만. 자,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굉장히 부정적인 말씀만 드려왔는데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를 둘러싼 환경이 약간 어부지리 격으로 좋아지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지금 그 삼성전자가 그동안의 수율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4나노 수율이 거의 뭐 TSMC 수준으로 75% 80%까지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거는 팩트입니다, 지금. 이거는 그 애플의 임원진들이 자기네 자체 회의하던 할 때 이제 만들어 놓은 녹취록이 흘러나와서 확인이 된 건데 지금 수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왔다. 이거는 대만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런 그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외부 환경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당초에는 거의 모든 그 고객들 뭐 애플, 퀄컴, 뭐 엔비디아, 뭐 미디어텍, 브로드컴 뭐 이런 회사들이 올해 하반기에 3나노로 신제품을 내놓을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애플 빼놓고는 다들 3나노로 안 가겠다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애플도 이번에 그 하반기에 나오는 게 그 애플 그 아이폰 신제품용으로 AP를 지금 만든다는 건데 그것도 전부 다 3나노가 아니고 일부만 3나노예요. 아이폰 맥스 뭐 이런 거, 플러스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지금 고객들이 3나노가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자기네들 상황도 안 좋고 하니까 굳이 뭐 3나노로 가야 되냐. 그냥 4나노로 하자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네. 자, 이런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뭐 일부 고객들은 특히 그동안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TSMC한테 불만이 엄청 많았거든요. 애플만 가격 싸게 해주고 자기네들은 가격 비싸게 받고 그다음에 뭐 캐파도 제대로 할당 안 해주고 막 이래서 지금 되게 뿔이 나 있는데 이런 와중에 삼성전자가 4나노 수율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이제 3나노로 안 가고 4나노로 할 건데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시장에서 이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엔비디아가 올해 하반기에 4나노 주문을 삼성한테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이제 관측들이 지금 굉장히 가능성이 높게 제기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퀄컴 같은 경우에도 뭐 퀄컴에는 3 시리즈, 뭐 5 시리즈, 7 시리즈, 8 시리즈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엔트리 레벨인 3 시리즈의 2세대 제품을 삼성한테 4나노로 올해 하반기에 맡긴다는 게 지금 거의 정설이에요. 예. 그것도 이제 삼성전자가 4나노 수율이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이제 가능해진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퀄컴이 일단 그거 엔트리 레벨 줘서 삼성이 하는 거 보고 나중에 가면은 이제 또 뭐 7 시리즈나 8 시리즈 같은 거 줄 가능성도 생긴 거죠. 그 다음에 또 일부에서는 AMD가 삼성전자한테 4나노를 맡길 것이다라는 그런 그 일부 전문가 얘기도 지금 나와 있고, 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뭐 그 외 업체들은 사실은 그 삼성전자로 가기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하고 이미 그 어느 정도의 비즈니스가 없었던 회사들의 경우에는 TSMC한테 하다가 그다음에 삼성전자에 넘겨주려고 그러면 설계를 다시 바꿔야 되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리스크도 큰 일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은 이제 TSMC에 남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회사들이 삼성전자한테 최첨단 공정의 4나노 물량을 이미 맡긴 적도 있고 그다음에 맡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바닥에서 올해 하반기 4나노 물량을 받으면서 이제 기사회생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올 수가 있죠. 거기다가 또 기억나시겠지만 그 갤럭시 S22 때 삼성전자가 엑시노스에다가 AMD GPU 코어 넣어가지고 그때 넣었다가 완전 망했잖아요. 그때 뭐 기억나시죠? GOSM 문제, 발열 문제 해가지고. 맞아요. 네.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올해 S23에는 엑시노스를 아예 넣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계획은 내년에 S24에는 다시 똑같은 세팅으로 그 재시도하겠다. 엑시노스를 넣어보겠다.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뭔가 개선을 했다는 얘기네. 근데 이제 이게 과거에는 삼성전자가 1년마다 한 번씩 엑시노스를 새로 개발하고 그걸 또 안정화시켰어야 되는데 삼성전자 능력으로는 사실 이게 약간 버거운 면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2년이 됐잖아요. 준비 기간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엑시노스가 내년에 또 나오는 게 4나노로 나온다? 이러면 더 가능성 더 높아지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4나노 물량 받고 내년 1분기 들어가서 엑시노스 물량 받고 그럼 더 좋아지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고객들이 3나노로 안 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올해 하반기에 당초 계획대로 3난으로 갔다. 그렇게 되면은 다들 TSMC한테 또 물러갔겠죠.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지난 몇 년간 그랬던 것처럼 또 한 2, 3년간 또 손가락 빨고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갈 뻔했는데 근데 이제 3나노를 고객들이 안 가고 이게 내년 하반기로 가게 되니까 그동안에 이제 삼성전자는 자기네들 3나노 이제 게이트-올라운드 이거를 좀 더 갈고 닦을 시간, 그다음에 3나노 수율을 올릴 시간을 1년을 더 본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 하반기 정도 가가지고 삼성전자가 3나노에서 어느 정도 사이즈 있게 물량을 받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요번에는 정말 오랜만에 TSMC랑 거의 시간차 없이 최신 공정의 양산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그 정도 되면 삼성한테 밸류에이션 배수를 좀 올려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을 한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가 지금 최악이지만 지금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네.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실적 잠깐 보면은 예. 3나노로 예를 들어 간다고 할 때 네. 이제 고객사에서 3나노로 맞춤 설계를 해서 저 TSMC나 뭐 저 삼성이 줄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줬는데 알아서 우리가 3나노를 만들어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3나노로 안 간다는 거는 이 TSMC나 이 삼성전자를 아예 못 믿어서 안 가는 거야? 그게 또 좋긴 좋으니까 가려고는 할 텐데. 지금 삼성 그 TSMC는 3나노 양산이 가능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애플이 3나노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예. 물론 이제 TSMC도 3나노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게 3나노쯤 들어가면 EUV를 엄청 써야 돼요. 네, 그래서 애초에 TSMC의 3나노 첫 번째 버전은 N3라는 거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수율이 안 나오고 너무 공정이 복잡하고 가격이 또 엄청 비싸고 하다 보니까 TSMC가 N3E라는 거를 지금 그 발표를 하고 그걸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뭐냐면 EUV 공정을 몇 개를 뺀 거예요. N3에서. 네. 그러면 이제 가격도 내려가고 수율도 올라가는 거예요. 이 EUV라는 게 지금 TSMC마저 제대로 못 다루고 있다. 그럼 그건 진짜 3나노만큼이 안 되는 모양이죠. 그렇죠. 그러나 4나노보다는 훨씬 좋죠. 4나노보다는 좀 좋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애플은 N3E로 그래서 지금 그 만들겠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고 내년 하반기 되면은 이제 3나노의 가격이 좀 내려가고 하면 이제 반도체 이 고객사들이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가격이 지금 너무 비싸고 네. 자기네들이 굳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네. 그렇게 지금 현재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요. 실적이 이제 뭐 언제 나오죠? 삼성전자가? 삼성전자는 이제 그 이번 주 금요일 날 잠정 실적이 나오고요. 네. 근데 하이닉스는 26일인가 뭐 그쯤에서 이제 실적 발표를 할 겁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여기 표 한번 제가 예. 띄워놓은 거 보시면요. 지금 이제 2분기 실적이 이제 나올 건데 전사 실적은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약간 그 흑자나는 정도로 1분기 대비 좀 나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예. 그런데 그 이유는 이 디스플레이나 특히 이제 이 IM 쪽이 스마트폰 쪽이 지금 1분기 대비 실적이 나빠져서 그런 겁니다. 특히 IM이 요번에 아마 2분기에 당초 스마트폰 출하량이 뭐 5,800에서 6천만 대 정도 네. 출하될 거라고 봤는데 지금 실제로 뭐 한 5,500만 대 정도 그것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IM 쪽에서 실적이 많이 나빠지고 하다 보니 이 반도체 부분에 지금 적자 폭은 좀 줄 것 같거든요. 근데 요거 갖고는 안 되는 거죠. 다른 부분이 이제 나빠지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의미를 찾자고 이제 해보면 반도체 부분이 이제 돌아선다. 이제 이런 점이 있는 거고, 물론 3분기 가면 이제 전반적으로 다른 부분도 올라오면서 실적이 이제 올라오긴 할 겁니다. 그런데 일단 2분기는 좀 나쁜데, 근데 뭐 이게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뭐 주가가 빠지고 그럴 일은 아니다. 자, 하이닉스 한번 보시면,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전사 그 영업 적자 폭이 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반도체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고, 특히 이번에 D램, 낸드의 출하 증가율이 뭐 엄청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반도체만 발라놓고 보면 삼성전자는 더 안 좋아지고 아니요, 삼성전자도 좋아져요. 좋아져요. 삼성전자도 반도체 부분 발라놓고 보면 보시면은 네. 적자가 좀 줄잖아요.
아. 1분기에 4조 6천 적자였는데 2분기에 4조 2천 정도. 미미하네 근데. 예, 그렇죠. 이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자, 왜 그러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2분기에 그 D램의 평균 판매 가격 낙폭이 하이닉스가 굉장히 적습니다. 다른 회사들보다. 다른 회사들은 뭐 한 10% 정도 빠질 것 같은데 하이닉스는 한 3% 정도밖에 안 빠질 것 같아요. D램 ASP가. 이유는 하이닉스가 지금 HBM3의 단독 공급자고 그다음에 DDR5도 지금 거의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제품들이 가격이 비싸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들이 이제 확 올라오니까 매출 비중이 올라오니까 이제 가격이 덜 빠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또 출하 증가율도 굉장히 높고. 자, 이러다 보니까 하이닉스는 저는 2분기의 영업 적자폭이 1분기가 이제 3조 4천억 정도 됐는데 2분기는 뭐 한 2조 원대 중후반 정도 이 정도로 적자폭이 줄지 않겠나. 자,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는 것이고 실적이 이렇게 뭐 흑자 전환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좋아진 거죠. 1분기 네, 대비해서는. 네. 자, 주가는 이거 대비해서 이미 6개월 전에 4분기부터 올랐죠. 오른 거죠. 네. 예, 이런 관계가 있는 거죠. 주가하고 실적하고는. 그 DDR5랑 HBM 좋아지는 거는 하이닉스는 그 정기 계약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아니면 막 스팟으로 막 이렇게 막 여기저기 주문이 갑자기 막 하나 두 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 그냥 정기적으로 가는 겁니까 이거는? 물론 이제 HBM3처럼 굉장히 지금 타이트하다 그러면 네. 그러면은 이제 뭐 한 6개월 정도 이 정도의 장기 계약을 가져가고 가격도 이제 이렇게 정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말고는 대부분 이제 그 분기마다 가격을 새로 이제 결정을 하죠. 그때 팔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예. 그 시장 상황에 이제 맞춰서. 네네네. 자, 그래서 이제 2분기부터 얘는 좋아지고 이제 3분기부터 올라갈 것이다. 이제 그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제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이제 주가 관련한 그런 내용, 그다음에 이제 리스크 이런 쪽 말씀드리면 자, 여기 제가 그림 하나 또 띄워놨습니다. 제가 저번에 와서 올해 D램 수요 증가율을 8%에서 7%로 낮췄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요번에 또 낮췄습니다. 제가 5.4%로. 이걸 이렇게 이제 낮추는 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요번에 이제 마이크론도 실적 발표하면서 뭐 특히 스마트폰 그 출하가 예상보다 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까 잠깐 삼성전자가 2분기에 스마트폰 출하가 당초 예상 대비 못했다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스마트폰 판매가요 여전히 굉장히 부진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반영을 해서 올해 스마트폰 출하 증가율을 마이너스 8.3%로 이제 또 오. 추가적으로 낮추다 보니까 저렇게 들어요? 예. 지금 올해 그 D램 수요 증가율을 5.4%로 낮추게 된 건데 스마트폰 한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전 세계 월별 스마트폰 실판매량과 이제 YY 증감률 되어 있지만 증감률은 돌아섰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회색으로 표시된 스마트폰 실판매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리고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 출하량이 5월 달에 좀 늘긴 했는데 이게 이제 6월 달에 있었던 그런 특수 6.18 특수 이 대비한 출하 증가인 거고 실제로 5월 달까지의 실제로 스마트폰 실판매는 여전히 극히 부진해요, 지금. 이러니까 제가 올해 그 스마트폰 출하 증가율 전망치를 낮추고 D램 수요 증가율 전망치도 이제 낮춘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수요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올해 더 나쁘다. 좋아지지 않고 있다. 라는 이제 리스크가 하나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가는 올랐잖아요. 좋아질 거라고 이제 그렇죠. 그렇게 전망을 하고. 네. 자, 이런 이제 관점에서 제가 이제 저번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주가 전망 6월 8월까지는 횡보 9월 10월에 한번 오를 거고 그다음에 11월부터 1월까지는 이런 식으로 가면은 꽤 큰 폭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던 것 그거의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짚으면서 내년에 이제 리스크가 어떤 게 있냐 지금 내년에 업황이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올해 이제 하반기 주가가 바뀔 거기 때문에 그거 관련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글로벌 유동성 YY 증감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뭐 굉장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네. 지금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이
증감률이 19년 초에 오르면서 주가도 업황 나빠지면 같이 올랐고 21년 3월에는 업체들이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고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도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이 21년 3월부터 빠지면서 주가도 그때부터 같이 내렸고 그다음에 요번에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의 바닥이 작년 10월이었는데 삼성전자 주가 바닥이 작년 10월 하이닉스 주가 바닥도 그 이후로 한 달 정도 지나서 주가 바닥 나왔고 그래서 지금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하고 반도체 주가 동행성은 지금 2017년 이후로 거의 똑같이 거의 월 단위로 같이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닥이 나온 다음에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주가도 지금 한 50%씩 오른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이 어떻게 될 거냐가 그게 관건인데 자, 오른쪽 그림에서 제가 여기 직사각형 하나 이제 그려놨고 여기 U자를 제가 하나 써놨는데 이게 6월이에요. 6월 달까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글로벌 유동성은 이렇게 내렸다 올랐다 지금 이러고 있고 유동성 증감률은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직사각형 안에 제가 글로벌 유동성이 완만하게 일직선으로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선을 그어놨는데 이거의 가정은 뭐냐면은 제가 역사적으로 2007년 이후로 계산을 해보니까 글로벌 유동성은 매월 0.35 트릴리언 달러씩 증가하는 게 역사적 평균이었어요. 그래서 7월 달부터 0.35 트릴리언 달러씩 는다라고 가정을 해보니까 이런 선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글로벌 유동성 YY 증감률이 이런 그 유동성이 이렇게 올라가면 유동성 YY 증감률은 6월부터 8월까지는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횡보. 9월, 10월에 한번 올라가고 그 다음에 11월, 12월, 1월에 뚝 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면은 지금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하고 주가하고의 동행 관계를 봤을 때 6월부터 8월까지는 주가가 횡보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9월, 10월에 한번 오를 것이고 이거를 이제 업황으로 치면 아마 제 생각에는 9월 정도부터 아마 반도체 가격이 좀 오르기 시작하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팔 때는 아닌 것이고 9월, 10월에 한번 올라갈 게 있으니까 지금은 오히려 주가 조정 나올 때 좀 더 사셔도 좋은데 이제 문제는 11월, 12월, 1월 달에 꽤 큰 폭으로 이렇게 주가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은 이게 3개월 동안의 그 기간이고 그다음에 가격의 조정폭도 이게 작지 않으니 11월 달에 한번 팔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팔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주가 전망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근데 이제 요렇게 11월부터 1월까지 쭉 떨어지지 않고 조금 완만하게 떨어지고 그 이후로 이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이 이렇게 위로 확 올라가게 되려면은 유동성이 이렇게 완만하게 증가해서는 안 되고 이게 중간에 확 튀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려고 그러면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들어가야 되겠죠. 중국은 돈을 풀고 있지만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해야 나머지 국가들도 마음 편하게 금리 인하 들어가면서 유동성이 이렇게 완만하게 오르지 않고 위로 확 오르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YY 증감률은 이렇게 푹 떨어지지 않고 완만하게 떨어지다가 그 다음에 다시 위로 확 솟는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될 거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과연 실기하지 않고 재시기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관건인데 근데 이러한 그 금리 인하 여부는 내년 수요랑 이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미국이 금리 인하 들어가지고 근데 금리 인하 해도 이게 유동성으로 풀리고 실제로 IT 수요에 반도체 수요에 연동이 되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뭐 한 4분기 정도에 들어가서 미국이 금리 인하 해주고 네. 이게 돈 풀리고 IT 수요 올라가고 반도체 수요 올라가는 게 내년 하반기 정도에 확인이 될 수 있으면 그러면은 이제 반도체 주가도 11월부터 1월까지 잠깐 내린 다음에 다시 쭉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올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그러면은 내년에 수요가 뭐 유동성이 별로 안 풀리고 그다음에 수요가 뭐 올해 대비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 지금 현재의 업황이 그나마 조금 좋아지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반도체 업체들이 감산을 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반도체 가격 오르고 업황 좋아졌다고 해서
반도체 회사들이 오판을 해서 감산을 조기 종료한다. 이러면 내년에 생산 증가율에 플러스 10%포인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올해 감산 때문에 한 10% 정도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원복해버리면 그러면 내년에 생산 증가율이 10% 플러스가 돼버리는 상황이 네네. 돼버리죠. 거기다가 지금 뭐 하이닉스랑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지만 삼성전자는 돈이 있잖아요. 그 삼성전자가 업황 좀 좋아졌다 해가지고 뭐 내년 초부터 다시 생산 설비 증설에 나선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내년 하반기에 그 물량이 또 나오면서 내년에 그 생산 증가율 거기다 아직도 재고도 있으니까 공급 증가율이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가격이 더 빠질 수 있네요.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에 내년 뭐 상반기까지는 전반적으로는 그 업황은 좀 양호할 수 있는데 하반기에 D램 수요가 연간으로 봤을 때 수요 증가율이 한 뭐 15% 정도 이 정도 나와줘야 그래야 감산 종료하고 그다음에 생산 설비 다시 늘려서 나오는 물량 공급 증가를 커버하고도 남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금리 인하 안 하고 내년에 수요도 크게 증가하지 못한다. 근데 거기다 대고 업황 좀 좋아졌다 해가지고 반도체 회사들이 감산 조기 종료하고 생산 설비 투자한다. 이러면 이제 다시 하반기부터 업황이 나빠지는 그런 그림을 갈 수 있게 되는 선반영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뭐 그 주가는 물론 이거는 이제 주가라는 건 경기선행지표랑 동행하는 것이고 네. 그런데 이제 경기선행지표가 반도체 업황을 6개월, 9개월 정도 선행하니까 주가도 이제 반도체 업황을 6개월, 9개월 정도 이제 선행하는 이제 그렇게 이제 그 관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년 하반기가 말씀드린 그런 그림으로 가버린다 그러면 반도체 주가는 올해 그래요. 4분기 이후로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는 이제 감이 좀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리 들어가지 인하를 안 미국이 들어갈 거예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네. 좀 제때 해주고 그러면 앞으로도 한 40에서 60% 정도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실기한다 그러면 업사이드 포텐셜은 여기서 한 20%에서 한 40%, 30%이 정도로 제한된다. 그렇게 지금 저는 생각을 네.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업사이드 포텐셜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간다는 게 아니고. 네. 그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9월 10월에 한번 오르긴 할 거니까 한 20% 정도는 오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또 증시가 시작할 시간이 돼서 네. 오늘 여기서 좀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